네, 안녕하세요. 토토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성공학 개론에 대해서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성공이 무엇인지, 그 다음에 이런 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,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 그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성공은 사실 뭐 굉장히 막연하죠. 막연하고 또 각자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다 다를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그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. 성공이 어떤 단순히 어떤 그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태인지를 일단은 그 구분을 해야 되겠죠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만약 그 성공을 하나의 그 상태로 봤다면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상태는 어떤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일단 그 성공을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.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그 자아의 측면, 즉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나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 뭐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외모를 이제 아름답게 가꾸는 거,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없는 상태, 또 나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화목한 그런 평안한 상태를 또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런 가족의 건강도 또 성공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또그 내가 현재 뭐 정서적으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지,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성공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물질적인 측면, 이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고, 또 우리가 정량화하기 쉬운 그런 목표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현재 무슨 자산이 얼마인지, 나의 부동산이 얼마인지, 나의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, 즉 나의 유동 자산이 얼마인지,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성공의 상태를 규정짓는 그런 이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 나의 현금 자산의 목표가 뭐 50억이다. 그다음에 이제 50억이 바로 그 성공을 하느냐 아니 못 하느냐를 갈림 가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.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나의 앞으로 그 성공한 상태의 나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살 수 있는 상태인지, 그 다음에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태인지,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변수로 우리가 파라미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인데요. 사회적 측면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회적인 평판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어떤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저학력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지, 뭐 재능 기부를 뭐 할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, 만약 사업체가 있다면은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,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또 성공이라는 우리가 측면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성공의 하나의 그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한 측면만 성공했다고 과연 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이제 조화롭게 운영되는 게 바로 진정한 어떤 성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만약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, 그런 경우 주위에서 굉장히 많죠. 그러면은 그 물질적인 성공이 다 뭐 물거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은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나요?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만 정작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좀 불화한 경우가 있죠. 즉 뭐 밖에서는 굉장히 뭐 다정다감하고 또
사회적인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이제 뭐 매일 뭐 아내와 싸우거나 혹은 뭐 자식과의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것도 뭐 진정한 어떤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앞에 말한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제 성공한 상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뭐 이 세상과 이제 하직하게 된 그런 상태라면은, 그런 운명이라면은 이것도 이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진정한 성공이란, 이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진정한 성공은, 이런 성공한 상태가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큰 병 없이 뭐 80세 이후에 자연사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로 좀 좁혀봤습니다.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성공이라고 일단은 그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그 골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아 실현의 측면, 물질적 측면,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성공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런 변수의 값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.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골 세팅이 될 거고요. 사실 이런 골 세팅이 없으면은 절대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하나의 우주적인 원리, 자연적인 원리인데요. 우리가 어떤 그 A라는 상태가 현재 나의 상태고, B라는 상태가 이런 그 성공의 상태,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공의 상태라고 치면은, A에서 B로 가기에는 무수히 많은 경로가 있죠. 무수히 많은 그 패스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자연이나 우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은 최소 작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 작용의 원리로 A 상태에서 B 상태까지 우리가 목표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. 그 자연이 움직이는 방향은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라서 A에서 이제 B의 상태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전 우주적인 원리고요. 양자역학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고전역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라그랑지안의 그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로서 또 설명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. 네. 그러면 이런 그 모든 물질 혹은 이 우주의 그 시스템이 이런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,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이런 그 물질계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, 즉 현재 나의 상태와 내가 목표로 하는 즉 B라는 성공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 작용의 원리의 패스로 따라가게 되는지, 그 패스를 미리 이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마치 이제 빛이 그 대기 중에서 들어와서 어떤 물의 경계면을 지나서 어떤 그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굴절이 되죠. 그 굴절이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소 시간의 원리, 즉 최소 작용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빛은 사실 눈이 있는 게 아니죠. 그렇지만 이 자연계 자체가 이런 그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패스를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. 그런 능력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소 작용의 원리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에 좀 쥐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역학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소 작용의 원리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양이 있는데, 그 양은 이제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로 주어집니다.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양을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잘게 나눠서 다 더한 값이
즉 시간에 대해서 하는 양이 바로 그 작용이라는 양이고요. 그 작용을 최소로 하는 어떤 경로가 있겠죠.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으면은 그 경로가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경로가 되고, 모든 자연계나 우주는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즉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, 즉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곱하기 시간을 한 값이 최소가 되는 경로라는 거죠. 그 경로를 따져보면은. 그럼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를 이제 또 최소를 해야겠죠. 왜냐하면은 시간도 물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시간도 최소화해야겠지만,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도 역시 어, 그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즉 가능하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패스를 따라가는 게 가장 그 전략적으로 유리할 겁니다.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,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양들은 쉽게 말해서 뭔가 움직이는 양이죠. 그래서 어떤 나의 활동성, 예를 들어 나의 뭐 실행력이나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의 흡수,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력 같은 것들이 일종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들이 있겠죠. 이거는 어떤 잠재력의 측면일 겁니다. 예를 들어 나의 어떤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축적한 어떤 절제력, 그 다음에 휴식, 어떤 그 실행력에 반대되는 어떤 휴식의 어떤 그런 능력도 하나의 위치 에너지를 높이는, 위치 에너지를 구성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비슷한 레벨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. 즉 어떤 활동성과 잠재력이 균형된 상태로, 어떤 균형된 상태로 우리가 그 패스를 설계해야지만 그 패스가 이제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라가는 패스일 거다,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은,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한번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. 즉 어떤 나의 자아적 측면,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측면, 사회적 측면에서 나의 어떤 성공의 목표를 한번 골 세팅을 한번 해봤고,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실행력과 잠재력이 조화가 되는 패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. 그게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라가는 패스가 된다. 그래서 그 패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십시오. 물론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 목표가 이제 틀어지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항상 그 우리가 그 작은 목표는 이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보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크게 이제 두 가지 숙제를 내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상태를 여러분들이 글로서 한번 적어보는, 즉 골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런 현재 나의 상태와 성공된 상태로 가기 위한 최소 경로의 패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십시오. 이건 일종의 뭐 시나리오 플래닝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현재 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액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텐데, 즉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그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성공한 개론으로 첫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일단 이 영상은 일단 그 롱테이크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중간에 좀 버벅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,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, 뭐 궁극적으로는 저의 성공에도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